부산의 경우에는 네. 해수욕장에다 무슨 스마트 비치 뭐 이런 네. 거를 한대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컴퓨터, 뭐 모바일 이런 거 연동되니까 네. 마구 올렸다 내렸다는 못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낮았네. 그렇죠. 이 스마트 비치 시스템은 이제 부산시가 마련한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비용을 내고 사용할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파라솔이라든가 비치 베드라든가 또 튜브도 이용하죠. 그다음에 수영하고 난 다음에 샤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각각 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을 해서 소비자가 카드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별 사업자한테 가서 튜브 빌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라는 감정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직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값 자체가 비싸냐 싸냐보다는 적어도 아침 저녁 다르게 그때그때 다르게는 못하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가격의 신뢰라는 거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감정까지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속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 가격은 합당한 가격이다라고 소비자가 생각이 되면 그냥 감정의 찌꺼기 없이 즐겁게 해변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휴양지에 그 주민들 빈방도 많고 할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거 좀 어떻게 이렇게 나눠 쓰고 뭐 좀 뭐 또 더 많이 낼 사람 입찰도 이거 안 되나요? 가능하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공유 숙박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농어촌에는 농어촌 민박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심에서는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이런 민박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공유 숙박, 해외에 있는 그런 공유 숙박의 개념은 아직까지 우리는 법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부에서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절 그리고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공유 숙박 제도도 보면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거 지역에 이런 공유 숙박을 하면 관광객들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또 시끄럽게 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방면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펜션금이 뭐 하루에 뭐 수십만 원도 올라가고 하긴 하는데 또 다르게 말씀 듣고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고 네. 그러면 단속을 하나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뭐 휴가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뭐 동해안에 있다 하면 친구한테 빌려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숙박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은 이거를 단속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중위생업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불법 숙박업이기 때문에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단속은 하는데 단속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꽤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뭐 아주 널리 마구 나누어 쓰기는 어렵고 또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뭐 피크제를 두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하나요? 이 숙박요금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숙박요금 피크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원래는 숙박요금 연동제였는데, 그러니까 물가하고 연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숙박요금 피크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요금보다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배까지 받는 거를 신고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라라는 제도가 숙박임금 피크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2배까지는 낼 용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도에 대한 홍보가 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 이렇게 적은 거는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숙소 예약을 스마트폰 뭐 혹은 컴퓨터로 하잖아요, 또 많이들.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가격 조건을 찾을 수가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쪽도 모르고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소비자를 이제 잠깐 순간적으로 현혹시켜가지고 약간은 소비자한테 잘못된 결정을 하게끔 유도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될 가격을 딱 내고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값은 25만 원. 이거 싸다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봉사료 추가. 그다음에 뭐 세금 추가.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가격이 33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다크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그 온라인 쇼핑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 혹은 악덕 상술로 이제 공정위에서 단속하고 있는 그러한 상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숙박 예약에 그런 것들 꽤 많습니다. 근데 단속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를 뭐 필요한 만큼 했고 거기다 네. 더해서 밥값으로 얻는 방법도 있고 뭐 네. 청소비 또 받아도 되고 방법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관련 법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걸 모니터 해가지고 문제되는 걸 잡아내기도 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가 먼저 좀 조심하는 게 굉장히 좋다. 다크 패턴이라는 문제되는 상술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을 할 때 잘 보고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네.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다 소비자들이 네. 알면 돼요. 네. 알아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은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숙박이 비싸면 차를 가져가든지 비교해보고 아니면 해외를 가든지 뭐 그냥 3박 4일 뭐 OTT를 보든지. 네네. 근데 정보 공유가 어렵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저만 하더라도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그 정보 검색하는 게 쉽지는 않고 일종의 막 공부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어떠한 관광지에 가서 소비자가 불쾌한 경험, 안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지자체는 그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관광부에도 관광불편 신고센터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자체마다 이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고센터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신고센터는 소비자에게 잘 알게 센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홍보를 많이 하면 상인들도 긴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불편 신고센터 혹은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소비자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하면 되고요. 지역 상인들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비자들이 정보 공유를 하고 모여서 이른바 뭐 혼내주자 내지는 거부 운동 뭐 이런 거를 하자는 블로그도 있긴 하던데 잘 되나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소비자들이 그런 바가지 요금을 제시를 받았을 때 아주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출발하기 전부터 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문화부 관계자하고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문화부에서는 이 착한 가격 캠페인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 축제나 지역에 관련된 바가지 요금은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이제 문화부에서도 관련된 그런 가격을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홈페이지에 음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축제의 음식 가격도 지금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가격을 공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뉴뿐만 아니라 양도 공지를 해서 관광객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가면은 이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 그 문화부와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재단하고 같이 해서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지역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준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은 서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축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백 건의 축제가 있는데 한 지역에서 축제에 대한 그런 불협화음, 문제,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관광객들은 다른 축제를 방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택시 요금이 과해서 이제 소송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바가지 요금은 지불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 이 요금이 문제가 있다. 적정 가격보다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비자가 거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절한 기관에 신고를 빨리 하셔야 이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지에 가서 바가지 요금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돼가지고 지금 해외 관광객이 왔을 때는 더 바가지 요금을 더 심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정말 나라 망신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공급자분들께서는 모두 다가 대한민국의 관광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그 지역의 관광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나 과하게 문제되는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